네, 안녕하십니까. 방장입니다. 오늘은 9월 18일 월요일입니다. 또 한 주가 시작됐는데 오늘 월요일, 그죠? 장이 별로 재미없었죠? 그죠. 근데 뭐 어떤 생각지도 않았던 악재가 좀 발생했죠. 어찌 보면 뭐 이게 악재라고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기는 듭니다. 표면적으로 보면요. 오늘 그죠. 그 삼성전자 한 2% 정도 빠졌죠. 그리고 하이닉스도 한 그 정도 빠진 것 같고. 그동안 어떤 장을 좀 지탱했다 해야 되나? 그거는 이제 외인들이, 그죠. 외인들이 계속 받아줬죠. 저번 목요일 선물 옵션 만기 때, 그리고 금요일 이틀 동안 외인들이 선물에서만 한 2조 3천억 정도 매수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어떤 2차 전지가 하락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메꿔주고 또 어떤 지수 상승을 견인해주고 또 선물은 미래 영역이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 뭐 장이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했는데 근데 그죠 주말 동안 또 나온 게 그 대만의 TSMC 그죠? TSMC에서 그 TSMC에서 그 어떤 거래하는 그 협력업체에 그 장비 어떤 납품을 그 지연 요청을 했거든요. 지금 가지고 오지 말고 조금 더 딜레이 해달라. 그런 요청을 했다. 그게 이제 이슈가 된 거죠. 그러면서 그 장비를, 그죠? 그 조금 늦게 달라. 그 말은 이게 실적이나 매출, 어떤 전체적으로 안 좋구나. 이제 시장이 이래 예상을 하는 거죠. 그동안 보면요. 그 미국 장을, 그죠. 견인한 것도 어찌 보면 엔비디아인데, 엔비디아는 그 AI 반도체 수혜주다. 그래서 계속 올랐고. 그러면 엔비디아에 직접적으로 납품을 하는 그 TSMC 이쪽도 당연히 좋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TSMC에서 주저한다? 이거는 엔비디아까지 연결되는 거 아니야? 반도체가 아직도 힘들구나. 시장이 이제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삼전, 하이닉스, 외인, 기관, 오늘 어떤 매도를 많이 했어요. 매도를 많이 하고 또 개인들이 받고 그러다 보니까 장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요. 오늘 개인들만 샀어요. 개인들만 사고 외인 기관은 다 팔았죠. 근데 외인이 어떤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집중적으로 팔다 보니까 그죠? 코스피도 한 3,600억대 매도. 코스닥은 미미해요. 한 150억 정도 팔고 선물을 한 9,400억 정도 팔았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쪽으로 집중되다 보니까 어떤 한 3,600억 이 정도 매도는 나왔는데 선물에서는 좀 많이 파는 게 조금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코스피가 한 26포인트 빠지고 코스닥은 한 7, 이 정도 빠졌죠. 그래서 이게 어떤 일시적이냐 아니면 또 이게 좀 지속적으로 가느냐 어떤 이게 조금 변수가 될 수는 있어요. 앞전까지만 해도 삼성전자가 어떤 감산을 하면서 어느 정도 회복 단계에 접어든다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어떤 TSMC가 그거를 좀 덮어버린 거죠. 그래서 어쨌든 장은 조금 힘들었다. 그리고 어떤 장을 하나 짓누르는 게 있죠. 유가, 기름. 이 부분은 그죠 참 어떤 딜레마예요. 미국의 그 8월달 CPI가 발표될 때만 해도 약간 소폭 올랐지만 분위기는 긍정적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유가 빼고는 전반적으로 다 하락을 했다. 그래서 긍정이다, 괜찮다 이래 본 거죠. 그런데 이후에 그 사우디가 주도하는 그 오펙 그 다음에 러시아 합작을 해서 그 감산 10월 달까지가 아니고 12월 달까지 연장을 할 것이다. 그래서 또 유가가 지금 들썩들썩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유가가 그죠 어떤 경기가 회복되고 어떤 수요 공급이 아니고 인위적인 거죠. 감산
그죠? 감산이라는 어떤 정치적인 이슈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감산이라는 것도요, 또 한편으로는 이래 따지고 보면, 감산을 하면 뭐 가격은 상승을 해도 그만큼 판매량을 줄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우디한테도 결코 뭐 큰 이득이라 볼 수는 없어요. 가격은 올라도 판매량을 대폭 줄여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우디 같은 경우는 그죠, 뭐라고 해야 되나, 어떤 유가가 뭐 감산을 해서 가격 조정을 한다지만 그 역시도 자유롭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뭐 전 국민이 그죠, 기름 팔아서 먹고 사는 나라거든요. 사우디 국민은 그지 일을 안 해요. 일은 안 하고 나라에서 주는 돈 갖고 같이 먹고 살고 그런 나라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감산을 했을 때 어떤 영향력 이런 것도 조금 받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유가 움직임 자체는 지속되기는 힘들 것이다. 또 바이든 입장에서는 이판사판, 너가 정 그런 식으로 한다 하면 어차피 내가 대통령 못 될 거 나도 막 가겠다,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 되면 중동은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그죠, 종교 전쟁이죠. 그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싸우는 거 막 천년 전쟁 막 이런 이야기 하듯이, 그만큼 그 중동 내부에도요, 언제든지 중동도 하약고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종교 전쟁, 같은 이슬람이라도 시아파, 수니파 또 갈라지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분쟁의 어떤 지역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그런 식인데, 사우디도 어떤 안정을 찾은 어떤 그런 쪽으로 보면 사실은 미국에 엄청난 도움이 있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또 미국이 어떤 사우디하고 적대시하는 어떤 이란이나 이런 국가를 또 집중적으로 막 밀어줘 버리면 또 그쪽에서 중동의 맹주가 바뀔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분쟁 지역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 어쨌든 여러 가지 변수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나, 어떤 그게 참 딜레마입니다. 그리고 그죠, 9월 FOMC 또 눈앞에 와가 있는데, 여기에서 또 이 고유가를 또 영향을 받아서 또 파월이 어떤 강성 발언을 할까, 이런 우려도 좀 있죠. 근데 어쨌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요, 빈살만, 푸틴, 김정은 이 3자 연합이 바이든을 공격하는 어떤 그런 식이죠. 그러면 반대급부로 트럼프가 그죠, 엄청나게 지금 수의 이익을 보는 입장이고, 트럼프는 푸틴하고는 우호적이죠. 김정은하고도 우호적이고, 빈살만하고는 서로가 약간 별 관심 없는 어떤 그런 관계니까, 빈살만 입장에서는 바이든이 싫어서 트럼프를 밀어준다, 또 이래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 되면 그 유가가 한 100불 돌파하고 어떤 시국이 굉장히 어렵게 가야 바이든이 낙선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래 따지고 보면 그 빈살만이 어느 정도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또 유가 100불로 밀어붙일 수도 있다, 이런 우려, 이게 또 시장에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장이 엄청 재미가 없죠. 눈치 본다는 거죠. 그리고 그죠, 이제 다음 주 되면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된단 말이죠. 그럼 추석 연휴가 시작되면 또 어떤 추석 자금 어떤 이런 부분이 빠져나가요. 또 추석 연휴가 길다 보니까 현금 들고 쉬자, 마음 편하게, 또 이런 부류도 있고. 그래서 지금부터 다음 주까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국내 어떤 매수 여건도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종목들이 움직이는 게 재미가 없고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테마라는 것도 타는 게 수명이 되게 짧아요. 한 1박 2일 코스로 가는 게 있고, 아니면 당일 코스로 한번 훅 갔다가 훅 빠져버리고, 이런 어떤 흐름을 많이 보여준다는 거죠. 보통 테마가 되려면요, 이 단계 넘어가야 되거든요. 얘가 오르면 비슷한 업종이 오르고, 또 비슷한 업종이 오르면 비슷한 업종이 오르고, 이런 식으로 계속 확산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장이 그죠, 어렵고 힘들고 돈도 없고 하니까 그게 원활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오늘 그죠, 저도 그동안 샀다가 어떤 물렸어. 그냥
그냥 방치해둔 거예요. 그 표면적으로 보면 5G에 가까운데, 근데 그죠? 엔텔스 막 상가 갖고 또 유엔젤 막 장중에 급등 나오죠. 그래서 뭐 덕분에 뭐 그래도 이 어떤 재미없는 장에서 그나마 이래 조금 급등 나와준 게 뭐 그나마 좀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게 왜 올랐는지 이유는 알아야 되겠죠. 그 보면요. 그 일론 머스크 알죠? 일론 머스크가 뭐 테슬라도 있지만은 그죠? 스페이스 X라고 그죠? 우주선 나사에 버금가는 그런 회사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죠. 그러면 이 스페이스 X에서 하는 어떤 일 중에 하나가 이번에 우크라이나 그죠? 그 저궤도 위성 지원해 주면서 엄청난 위력을 또 떨쳤죠. 그러다 보니까 그 스페이스 X에서 운영하는 저궤도 위성 사업, 그 스타링크. 이 스타링크를 국내 그 SK텔레콤하고 합작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 이제 이런 어떤 뉴스가 떴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관련 종목들이 욱 오르는데, 근데 항상 그래요. 어떤 메인 주체는 시총이 너무 무거운 회사들은 안 움직이죠. 재미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사자는 빼고 그 옆에 들러리 제일 가벼운 애들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게 시장의 어찌 보면 속성이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어떤 그 SK텔레콤하고 그 어떤 자회사 성격을 갖고 있는 그 SK텔링크라는 회사가 어떤 주체인데, 근데 얘네들이 아닌, 그죠? 또 어떤 자회사 성격을 갖고 있는 엔텔스가 상한가를 간 거죠. 그리고 엔텔스가 상한가를 가니까 그 비슷한 업종들이 또 막 반응을 일으켰어요. 보통 보면 이 단발성으로 끝날 수도 있었는데, 어쨌거나 스페이스 X, 스타링크라는 이 테마는 약간 신선하다 봐야 되겠죠. 그동안 어떤 시장에서 막 뭐 재탕, 삼탕 막 해먹는 사골탕이 아니다 보니까 약간 상한가까지 가서 끝까지 유지하는 그런 힘을 보여준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시장에 지금 마땅한 테마가 없다. 그래 되면 조금 더 확산될 어떤 여지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련 종목을 한 몇 개 이래 보기는 봤는데, 장이 불안하니까 이거를 들어가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고민을 하다가 끝내버렸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시간 내에 뭐 반응도 또 다른 종목으로 확산이 되고 하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또 공부를 해서 내일 밤 사이에 다우 나스닥이 그래 급락만 없으면, 뭐 장중에는 보면 다우 나스닥 선물이 뭐 강보합 수준에서 계속 머물러 있었거든요. 그래 보면 괜찮다고 보면 내일 그죠? 또 우리가 한번 대응을 해보기 위해서 스타링크 관련 종목 중에서 뭐 부실주는 빼고 또 뭐 바닥에서 안 올란 종목이 있나 한번 찾아는 보겠습니다. 네, 찾아보고 뭐 적당한 종목이 있으면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최근에 보면 그죠? 그 유상증자 하는 기업이 되게 많아요. 대부분이 부실주죠.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은 경험이죠, 경험. 유상증자를 성공하기 위해서 주가를 띄울 것이다. 이거는 아는데 그래도 무섭죠. 겁나죠. 그러니까 뻔히 수는 보이지만은 그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덤벼들기 힘들다. 오늘 같은 경우 보면 그죠? 그 어떤 주말에 말씀드린 어떤 그 사우디 거기에 진단키트 이런 부실주들, 얘네들을 막 어떤 강세를 띠고 장중 상한가를 갔다가 무너질 때 순식간에 무너지죠. 아스타 같은 경우도 장중에 한 15% 올랐다가 빠질 때는 순식간에 마이너스 9%까지 빠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누군가의 설거지 이래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부실 종목은 그냥 쳐다본다 막 이 정도라는 거예요. 개인들은요, 한때는 바이오를 엄청 좋아했죠. 엄청 좋아하고 했는데 그 바이오 중에서 보면 뭐죠? 이름이 뭐죠? 셀리버리. 그 셀리버리 걔 지금 상폐 위기에 있죠. 그리고 거래 정지되고 상폐 위기되고, 한때는 뭐 어떤 개인들의 사랑을 독차지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냥 상폐되면 그냥 영혼이죠, 영혼. 뭐 그 주식을 갖고 있던 셀리버리를 갖고 있던 몇 년 동안 장투한 사람들은
본전이 아니라 그냥 거지 된 거죠. 그래서 그만큼 바이오는 실체가 없다, 위험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셀레버리 같은 경우는 좀 어떤 상징성이 있는 게 그 기업 특례 상장 1호죠. 기업 특례 상장은 그죠. 조건은 안 되는데 우리가 클럽에 춤추러 가는데 클럽에서 입구에서 딱 그 기도들이 딱 지키고 있다가 이게 보면 뭐 키 얼마 미달 입장 불가 복장 불량 입장 불가 추리닝 입장 불가 다 자르죠. 그래서 어떤 가트라인이 있는데 그걸 예외로 두는 게 기업 특례 상장이죠. 자격은 안 되지만 입장해 준다는 거죠. 결과는 대부분 다 부실하죠. 대부분 다 망해요. 그래서 셀리버리도 그죠? 그 어떤 기업 특례 상장 1호라는 상징성이 있는데 그 1호가 쫄딱 망해가지고 지금 상폐 위기에 있으니까 비슷한 종목군으로 확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나 이런 걸 매기도 안 가고 저도 계속 바이오는 아예 거론도 안 하죠. 그거 될 수 있으면 보지 마시라고. 그 중에는 또 우량한 바이오도 있기는 있어요. 돈 잘 벌고. 그런 회사는 괜찮아요. 바이오는 무조건 안 좋다. 바이오는 무조건 문제 있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내가 바이오를 사고 싶으면 재무구조나 이런 거를 열심히 보시라는 거예요. 매출액 한 10억 되는데, 그죠? 매출액 한 10억 되는데 매년 4, 500억씩 적자나고 돈 필요하면 맨날 정자. 개인들한테 유상증자 해가지고 1년 먹고 살고 이런 회사들은 하지 마시라. 어떤 그런 말씀이죠. 그만큼 지금 시장은 우리는 이제 안 보니까 관심이 없을 줄 몰라도 한쪽에서는 바이오를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지금 막 죽어나요.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돈들이 다 묶여버리죠. 돈도 묶여버리고 공포에 얼어붙고 그만큼 장이 좀 불안하고 안 좋다. 그러니까 이래저래 크게 좋은 거는 없다. 어떤 그런 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충분히 감안하고 대응을 해야 되고요. 테마란 것도 지금 어떤 순환매나 이런 게 막 돌기는 도는데 거기에서 특징이 뭐냐면요. 좀 시총이 큰 회사들은 어떤 이슈가 떠도 안 먹혀요. 조금 꿈틀 하다가 그냥 제자리라는 거죠. 그만큼 시장에 돈이 없다는 거죠. 차라리 부실주라도 그죠? 시총이 낮은 것들이 급등이 나온다. 지금은 그런 장이라는 거죠. 또 한편으로 보면요. 장이 어렵고 힘들 때는 항상 사람들이 도박성이 강해져요. 어차피 망한 거 이래 죽나 저래 죽나 한번 승부를 걸어보자. 한번 찔러보자. 그런 심리가 발동을 하니까 시총이 낮은 것들 그런 종목들에서 막 급등주가 막 뛰쳐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갖다 붙이기 나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나마 이제 저희들은 그죠? 시총이 큰 것보다는 대부분 조금 바닥에서 놀고 있는 시총이 작은 종목들 그리고 뭐 어느 정도 이익이나 재무가 괜찮은 회사들을 위주로 편성을 해뒀기 때문에 한번 지금 장에서 그런 종목들이 움직일 수도 있으니까 한번 느긋하게 기다려 봅시다. 그래 말씀을 드리는 거죠. 내가 갖고 장이 급등을 하든 급락을 하든 큰 의미는 없어요. 왜?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오르면 재미있는 거죠. 그죠? 장이 50% 100% 오르면 뭐예요? 삼성전자 한 10%씩 끌어올려가지고 대부분 다 빠지고 그래 되면 아무 재미도 없죠. 지수만 세리 급등했는데 내 거 빠졌다. 더 허탈하죠. 그러니까 그게 어떤 사람 심리죠. 그러니까 지금은 전체적으로 훑어봤을 때 어떤 지수 관련 종목들이 이제 확 치고 나가기에는 좀 많이 부족하죠. 장도 불안하고 어떤 시국도 그렇고 정치적인 어떤 악재도 계속 연일 쏟아져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계속 어떤 약간 도박성 그러니까 품절주 위주의 어떤 장이 진행되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삼성전자나 이런 기본적인 것은 보유는 하고 있지만 크게 그죠? 어떤 예로 내가 한 VI를 보겠다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냥 구색 갖추는 이런 어떤 정도고요. 내일 보면 표면에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어요. 내일 보면 그 어떤 하태경 의원이 그 초전도체 그 관련 어떤 지원 법안 이런 걸 발의를 해서 19일이니까 내일 아마 그 논의를 할 것 같아요. 그럼 거기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내일인데 오늘 그죠? 막 약간 더석더석했죠. 그런 어떤 좀 전체적인 어떤 초전도체 그 종목들이 장중에 한번 더석더석 하는 움직임을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일 어떤 상황에 따라서 아마 초전도체가 또 막 급등 이런 게 어떤 장을 주도할 수 있는 뭐 그런 분위기가 될 수도 뭐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초전도체는 뭐 조금 한 몇 종목은 이래 편성을 해 두셨으니까 뭐 그냥 한번 지켜보자 뭐 이런 식이고요. 없는 분은 뭐 따로 말씀하시면 뭐 또 내일 보고 뭐 요거는 뭐 좀 편입해도 안 괜찮겠냐 이런 것도 말씀을 드릴게요. 개인적으로는 초전체는 어차피 지금 한 몇 종목 한두 종목 빼고는 초전도체 테마가 불기 전 이전 가격으로 다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또 약간 진입해도 나쁠 건 없다 생각 들어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초전도체가 한 절반은 사실이다. 긍정적이다. 이래 보는 입장이고요. 최근에 보면 그 원리엄 메리데 거기에서 또 초전도체에 대해서 약간 긍정적인 어떤 그런 이슈 어떤 그 반응을 보였거든요. 그래 보면 초전도체는 시장이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원학회나 이런 데서 어디서 실패했다 이런 걸 대서특필하고 약간 긍정적인 거는 뭐 아예 거론도 안 하고 그런 식으로 흘러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장이 아마 초전도체 이런 거 싫어하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어쨌든요, 자고 일어나봐야 알아요. 요즘 장은 그죠? 자고 일어나봐야 알고 네, 이상합니까? 네, 일하다가 바로 와서 좀 거지 같죠. 예,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고 일어나봐야 알죠. 그러다 보니까 뭐 하루하루 대응하기가 좀 힘들다. 뭐 그런 어떤 흐름인데 이 역시도 어쩌겠습니까? 그죠? 이 역시도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숱하게 겪어야 될 주식의 어떤 흐름 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해야죠. 그 매일매일 어떤 장세 반응에 따라서 내가 막 어떤 웃고 울고 괴로워하고 하면 못 견디내죠. 그래서 항상 좀 긍정 마인드로 뭐 오늘 안 오르면 내일 오르겠지. 뭐 이런 마음도 조금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요, 뭐 개인적으로 뭐 그 얘기는 외국인들 이탈 뭐 조짐이 어쩌고 저쩌고 요즘 약간 공포 분위기 이런 걸 많이 조성을 하는데, 근데 그거는요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30년 전에도 수도 없이 듣던 이야기예요. 맨날 외국인이 이탈한다, 환율이 불안하다, 뭐 한국 증시를 다 떠난다 수도 없이 들었어요. 근데 절대 안 떠나요. 외인들이 아마 어떤 도박을 끊으면 떠날 줄 몰라도, 그죠? 그거는 뭐 다음에 한번 기회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거죠. 외인들 뭐 이탈이 심상찮네 어쩌네 그거는요. 그냥 맨날 나오는 그냥 메뉴예요. 밥 먹다가 뭐 맨날 밥만 먹습니까? 뭐 2, 3일 지나면 라면 한 번씩 땡기듯이 딱 한 그 정도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뭐, 그죠? 오늘은 전반적으로 재미는 없었지만 그 와중에도 그 한두 종목씩 이래 급등이 나오면 그런 것도 약간 팔고 또 어떤 현금 비축했다가 다른 바닥주 또 하나 편입하고 그런 식으로 뭐 쭉쭉 대응을 하다 보면 또 뭐 어느 날 뭐 또 확 전체적으로 폭등하는 그런 장도 올 것이고 뭐 그래 대응을 하는 거죠. 뭐 지금은 시기가 그렇다 뭐 그래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 오늘의 시황 마무리하고 또 오늘 가장 강했던 스타링크 거기에서 또 괜찮은 종목 이래 한번 회의를 해서 의논을 해서 찾아보고 또 따로 뭐 소개시킬 만한 종목 있으면 찾아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